우리 집 냉장고 속 모든 재료에서 만든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따라할 수 있게. 챙긴다. 맛과 멋, 그리고 건강함까지. 만들어 볼수록 빠져드는 포프리쿡.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방청객으로 와주시는 분들이 저는 이렇게 다양한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많은 분들만 오시거나 아니면 너무 예쁜 분들만 오시거나 그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솔직히 진심으로 그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고요. 근데 이제 포프리쇼는 보면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우리 고등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 손에 강제로 이끌려서 이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기 자의지로 온 연령대에 가장 먼저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에요. 그리고는 대학생도 있고 또 엄마 아버지 그리고 많게는 50대 지금 어머니들도 계신 것 같네요. 얼굴의 주름으로는 더 들어 보이지만 제가 좀 깎았어요. 자, 근데 저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종교가 다른 사람들인데 같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 누구는 강남 살고 누구는 강북 사는데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옷을 되게 잘 입는 사람, 또 그냥 그리고 추리닝 입고 온 사람. 이렇게 같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저는 너무 좋아요. 머리는 그래도 신경 쓰신 것 같은데요. 머리를 이렇게 싫으다. 강사 싫으다.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여러분, 근데 저는요, 저희 막내 누나가 저보다 좀 유명해요. 김미자인데, 저희 막내 누나 이름이 김미자인데요. 제 강의 중에 되게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김미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누나가. 이름이 홍예찬이라는 친구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 조카 중에서도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유난히 눈에 가는 조카가 있고 또 조금 눈에 이렇게 밟고 싶은 그런 조카가 있고 그러니까 밟히는 애가 있고 밟고 싶은 애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조카가 되게 눈에 밟히는 애예요. 근데 이제 저희 집안처럼 생기지 않았고 완전히 그 친구는 이제 매형처럼 그쪽 집안인데 그래서 외모로 보기엔 이렇게 느낌이 없어요. 서로 우리 집안 사람이구나 이런 게 없는데 이상하게 걔는 하는 행동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무슨 책 같은 거 이마트에 가서 생일날 제가 예찬아 이거 사 그러면은 얘는 이러는 거예요. 예찬아 사 삼촌이 사줄게. 그랬더니 저 삼촌 장가도 가야 되고 돈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저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누나가 이제 좀 돈이 없다고 맨날 돈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너 돈 이렇게 제가 해서 왜 그러냐. 아무리 목사님 와이프거든요. 아무리 목사님 와이프가 어려도 헌금 좀 땡겨라. 그래서 좀 땡겨서 좀 애 좀 그거 하면 되지 뭘 그걸 딴 그러냐. 좀 그러지 말고. 근데 이제 누나가 이제 좀 엄마한테 그걸 많이 배워서 딴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좀 감수성이 있다 보니까 그걸 눈치를 다 봐가지고 이렇게 삼촌 돈도 없잖아요. 제가 너 저 2권 사 2권. 10권 사 10권. 얼마야? 그랬더니 이거 7,500원. 그럼 2권만 사 2권만. 많이 읽는다고 좋은 거 아니야. 한꺼번에 많이 읽는 거 그거 너의 것이 되지 않아. 그런데 이제 애가
제가 그냥 걔하고 이제 되게 그런 게 됐어요. 사이가.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전화해서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걔가 어렸을 적에 제가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근데 누나 예찬이 좀 바꿔줘 그러면 예찬이가 여보세요? 이렇게 받는 거예요. 되게 어릴 때였죠. 그럼 제가 누구게? 그러면 이제 막둥이 삼촌이야. 이러면은 홍예줄 막 이렇게 막 장난을 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얘가 좀 큰 거예요. 초등학교 한 5학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게? 그러니까 걔가 아유 저기 삼촌 장난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누군지 맞춰볼까? 내가 누군지? 홍예줄 삼촌이지? 이렇게 했더니 얘가 이러는 거예요. 저 이제 애 아니에요. 어이 뭐야 이거. 그래서 제가 알았어. 그래서 걔가 5학년이 딱 되니까 이제 저 애 아니에요. 딱 이러더라고요. 그것도 저 애 아니에요도 아니고 저 애 아니에요. 딱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알았어. 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걔랑 형네 조카가 있는데 이제 걔는 동현이라는 애인데 이제 걔가 고등학교가 이게 들어가면서 제가 애들 가방을 사준다고 파주에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애들을 데리고 갔는데 걔가 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말이 없죠. 원래 가족끼리는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뭐 가족끼리 뭔 말을 그렇게 하냐고요. 예? 그냥 자기 살 길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애들 뒤에서 이렇게 그때 막 닌텐도랑 뭐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애가 갑자기 작은 아빠 왜? 작은 아빠는 꿈이 뭐였어요? 아 이건 또 뭐야 이게 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개그맨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이런 애가 작은 아빠 넌 꿈이 뭐니? 그랬더니 개그맨이요. 야 너 엄청 웃긴다 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계기로 형수님이 아우 저기 도련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애가 개그맨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일단 개그맨이 될지 안 될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 애가 뭔가 하고 싶다는 게 있다는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럼 시켜줘라. 그리고 저희 연구소의 실장님, 저희 그 앞에 이렇게 하는 실장님 있잖아요. 머리 크고 이런 분 있잖아요. 그 실장님이 연기를 전공했고 연구소에서 훈련 받고 있으니까 그럼 실장님한테 조금 훈련 시켜봐라. 그러면서 이제 그 조카하고도 또 이렇게 자꾸 얘기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집안에 어른이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어른. 아, 저분은 어른이구나. 그리고요, 아이들 교육의 전 최고봉은 학문이 아니라 자기가 태어나서 어른을 한번 봤느냐. 아, 저분은 어른이구나. 이런 거. 아, 딱 어른이구나. 응? 그리고 그 어른하고 살아봤냐. 그리고 그 어른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본 적이 있냐. 참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사람은 앞모습으로는 교육할 수는 없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앞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모습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모습? 당황스럽네? 그렇지? 자, 앞모습이라는 게 지금 모습이죠. 매우 철학적인 대답인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앞모습은 지금 모습. 또 그게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심리학적으로. 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또요? 연출된 모습? 방송용. 싫으다. 너 싫으다. 너 많이 싫으다. 좀 싫으다. 자, 뭐 다 맞을 수 있어요. 다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앞모습이라는 건 말로 하는 거죠. 말로 하는 거. 근데 이제 저는 무조건 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하고 다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하고 제가 살면 이건 종교예요. 이거는 종교죠. 어디 뭐 공동체에 들어가서 막 뭐 이렇게 수댕 같은 거 만들고 막 그러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제 브랜드 잊어버렸는데.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가족은 뒷모습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말 말고 저 사람 행동하고 사는 거. 그걸 보기 때문에 아이들의 가장 큰 교육은 사실은 이제 뒷모습이라는 거죠. 뒷모습. 그리고 가까운 사람은 뒷모습으로 말할 수 없으면 앞모습으로 말하는 게
되게 아이들 입장에선 버거워진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엄마는 저렇게 안 사는데? 왜 말은 저렇게 하지? 그러면 이제 앞모습의 교육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뒷모습이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게 최고의 교육인데 그 뒷모습의 최고는 저는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어린아이들은 어른을 봐야 합니다. 어른. 아, 저분은 어른이구나.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본인이 살면서 아, 저분은 참 어른이구나.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누구예요? 부모님? 아빠. 아, 같은 부모는 아니죠. 딴 부모죠. 아, 이런 친구들이 이게 잘 된다고요. 보세요. 어른을 누가 봤냐고 그랬더니 자기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집은 그냥 평생 막, 네 애비 같은 놈 만나봐. 네 애비 같은 놈 만나봐. 다리 몽댕이를 아주 그냥 확 끊어버리지. 애기요, 평생. 누구 애비는. 저 원생이. 자, 이런 집에서 자라버리면 이제 아이가 보기에, 아, 이제 아버지의 권위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어른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어른이냐. 그래서 저는 오늘 어른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교육의 최고봉은 말빨이 아니라 어른이다. 어른. 그럼 손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내 어른이 있다. 그분은 내 어른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봐보세요. 지금 퍼센테이지로 치면 20%가 안 된다고요. 그렇죠? 선생님, 그 어른은 누구였습니까? 할아버지. 엄마! 엄청 정치적인 친구예요. 오늘 엄마랑 왔거든요. 친엄마죠? 친엄마. 또요. 엄마나 아빠 말고 또 나 어른 본 적 있다. 그분하고 나는 무슨 삶을 살았거나 배웠거나 그런 적이 있다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엄마, 아빠 말고. 왜 우리 뒤에 손 드신 분 누구셨습니까? 엄마. 아니, 뒤에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얘기하시네요? 네. 직장 선배님입니다. 직장 선배님. 그분 존경합니까? 예. 저희 연구소에 지금 실장님 여기 와 있나요? 대리 있나요, 대리? 소장님 존경하나요? 와, 엄청 연기자인데요. 네. 저 존경받는 소장이에요. 저 엄청 존경하는 목소리 들으셨죠? 막 존경이 넘쳐 흘러버려요, 지금. 막 장난 아닌 존경이에요. 좀 얼굴 엄청 빨개졌어요, 지금 저는 근데 어른과 아이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나이 먹었다고 모두 다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죠. 문제는 아이가 아이일 때는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른이 돼도 문제는 생기지 않죠.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인데 아이가 애 어른일 때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애 어른인 애가 있다고요. 저희 그 홍예찬이 애가 제가 이제 결혼하겠다고 이제 그때 이제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장거리를 많이 타니까 에쿠스를 타고 다녔었어요. 에쿠스. 각그랜저 에쿠스 있잖아요. 각 에쿠스. 그거 이제 저기 집단에 계신 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거 있는데 그걸 딱 타고 다니까 갯단에는 그게 엄청 이제 크니까 좋아 보였나 봐요. 그러더니 이제 이렇게 그 형식적인 그거 있잖아요. 같이 식사 이제 먹고 뭐 참 부모님이 참 뭐 좋아 보이시네요. 이런 거짓말들 막 서로 막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 예찬이가 이렇게 또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이렇게 또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결혼할 사람한테 이러는 거예요. 우리 삼촌 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서로 뭐 이렇게 큰 차 타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죠? 이거를 이렇게 대놓고 말고 이렇게 큰 차 타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놈이 될 놈이구나. 이놈이 보통 생각이 아니구나. 어린애인데. 자, 어린애가 너무 애 같아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린애는 좀 애 같은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어쩔 수 없이 먼저 어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정이 집안 형편이 안 좋고 집안에 어른이 없을 때
어른이 먼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철이 일찍 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돈을 못 버니까 자기가 벌써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어른이 돼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애 때는 좀 애답게 놀아야지 나중에 커서 괜찮은 게 있습니다. 애 때는 애들처럼 놀아야 돼요. 고등학생 때는 고등학생들처럼 이렇게 노는 게 좋다고요. 막 세계 배낭여행 이런 데 가고 이런 거 좋다고요. 다 그런 거 하잖아요. 뭐 목동이 나오고 이런 거 싫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건 어른인데 아이인 경우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었는데 애예요. 아이를 낳아서 보니까요. 아이를 키우는 게 어머니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 살이 빠지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왜 살이 찐 걸까요? 어려운데. 예?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어머니들. 애를 많이 낳을수록 더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스트레스? 그럼 사장님들은 비만으로 죽었어야죠. 자, 그런데 어쨌든 아이를 키우는 건 아이를 키우다 보면 되게 힘든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되게 힘든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징징댈 때하고 잘 때입니다. 잠을 빨리 안 자거나 징징댈 때 아이를 달래는 방법이 매우 어렵습니다. 애는 서로 말귀를 알아듣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 막 1살도 안 됐는데 아빠가 강의를 해서 너무 힘들다. 밖에서 사람들에게 억지로 웃겼어. 집에 와서 너를 웃겨야 되니? 그리고 아빠 뽀로로 벌써 100편 봤다. 너무 힘들어. 아빠도 다른 거 보고 싶어 지금 다큐멘터리.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그때 그 아이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게 공갈젖꼭지입니다. 공갈젖꼭지. 아시죠? 이렇게 아이 입에다가 물려주는 가짜 젖꼭지가 있다고. 그리고 아이는 이거를 물면 되게 빨리 잠이 들어요. 유아기 때 아이들이 입으로써 욕구를 느끼고 욕구를 채우기 때문에 그러는 거래요. 그 공갈젖꼭지가 사람마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갈젖꼭지는 매우 효과적인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병원에 갔더니 여기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이걸 이렇게 하니까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입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하면. 그렇지 않아도 아빠도 입이 튀어나왔는데. 예? 입이 튀어나왔는데. 예? 애가 그러니까 아빠를 닮아서 기본 튀어나왔는데 거기다 또 공갈젖꼭지를 계속 이러니까 또 애가 또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한테 공갈젖꼭지를 빼기 시작하는데 애가 엄청 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이걸 물고 있는 거예요. 잘 때도. 자다가 빼잖아요? 기막히게 알아서 또 울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도 자기 삶에 공갈젖꼭지를 조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 공갈젖꼭지는 뭔가요? 담배. 어머니들이 베란다에서 피는 담배예요. 옛날에는 곰방대로 피시고 돈 좀 있는 어머니는 시가도 피시고 돈 없는 어머니는 베란다에서 꽁초 계속 던지고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공갈젖꼭지랑 담배랑 되게 유사합니다. 아니 근데 더 나쁘죠, 담배는. 근데 담배만이 공갈젖꼭지는 아니죠. 어른들의 욕구를 잠재우는 희한한 공갈젖꼭지가 있어요. 각자마다. 근데 공갈젖꼭지는 욕망을 다스리는데 매우 순간적으로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근데 말 그대로 뭡니까? 젖꼭지인데 공갈입니다. 공갈의 뜻은 뭘까요? 가짜라는 뜻이죠. 공갈젖꼭지를 빠는데 실제 영양분은 공급되지는 않는 거죠. 느낌을 줄 뿐입니다. 느낌. 공갈이죠. 가짜예요. 엄마들 가슴이 가짜 요즘이 엄청 많아요. 가짜 공갈이야 이게. 어디서 사기를 치고 있어 어린애들한테 정말. 못된 것들 같은 거. 공갈을 많이 친단 말이에요. 공갈.
남편한테도 공갈 치고 애들한테도 공갈 치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공갈 젖꼭지를 계속 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공갈 젖꼭지는 뭡니까? 우리의 짜증나고 욕구 불만이고 뭔가 우리가 이게 돌아가지 않을 때, 삶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우리를 순간 잠들게 하고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건 뭡니까? 그럼 제 얘기가 결국 공갈이라는 뜻인데, 인지 능력이 부족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자, 느낌은 있으나 실제 영양분은 공급되지 않는 게 그게 공갈입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했다면 그건 공갈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쇼핑입니까? 아니면 여성들은 보통 공갈 젖꼭지로 뭘 물고 있습니까? 뭐죠? 남흉보기. 본인의 경험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흉보기. 또요? 게임. 또요? 음식. 또요? 남자! 싱글이시죠?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많이 만나세요. 지금 사귀는 남자분이 있으시죠? 아니요. 그럴 줄 알았어요. 자, 남자 또 뭐예요? 성령. 어머님 좀 공갈 필요하신 것 같아요. 자, 또요. 에? 드라마. 공갈 젖꼭지야. 왜냐면 여자가 원하는 상황을 극도로 만들어 주거든요. 막 키. 여자들이 남자 몸매보다 키 많이 본대요. 183, 185 이렇게 딱 되면 솔직히 남자가 180 넘잖아요. 옷발 웬만하면 다 잘 받거든요. 좀 안 생겨도 받아요. 180 딱 넘으면. 근데 이제 드라마 봐보세요.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애들 183, 185, 187 얼굴 이만하죠. 옷발 잘 받죠. 여자한테 매너 있죠. 아버지 또 뭐 병원장이시죠. 형제 없죠. 또 근데 아버지가 또 위독하셔요. 브라보! 왔구나! 그리고 여자한테 엄청 자상해요. 막 촛불 하트 이런 것도 해주고 막 차에서 열면 막 이렇게 그 헬륨가스 넣은 풍선 막 이렇게. 솔직히 그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남자가 현실 세계에 있는데 여러분 안 좋아해요. 냉정하거든요, 솔직히. 있어요. 저도 막 알아요. 몇 명. 있더라고요. 장난 아니야, 진짜. 장난 아니야. 여자한테 엄청 예의 바르고 막 발리 이런 데 데려다 주고 막 반지 커플링하고 막 이런 애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 좋아해요. 세상 냉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맨날 그런 거 보고 이제 와, 이렇게 하는 거야. 드라마 보고 막. 어쩜 남자가 저런 얘기를 해주지? 저런 상황에서? 와, 엄청 예의 있게. 목소리도 막 항상 이렇게 중저음으로 막. 힘들면 내버려둬. 막 이렇게 다 하고. 집에선 힘들어도 해! 세상 호락호락해! 옷을 바꾸지 말고 몸이나 바꿔! 너만 힘드냐? 다 힘들지, 세상 지금. 지금 글로벌 위기인데? 이제 그런 놈들 보다가 이제 드라마가 공갈 젖꼭지가 되는 거죠. 남자는 뭐가 공갈 젖꼭지입니까? 여자. 또요? 자동차? 또요? 예? 인기. 또요? 술. 꽃? 스포츠. 아유, 깜짝이야. 순간 놀랐네요. 아유야, 이게 순간 깜짝 놀랐네요. 자,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아유, 깜짝이야. 스포츠. 저 고추라고 들었거든요. 스포츠.
스포츠. 고추 아니에요, 여러분. 또요. 또 남자의 공갈은 또 뭡니까? 명예. 또요. 남자는 뭐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권력, 명예, 스포츠, 허세, 자동차, 여자, 술, 담배, 뭐 이런 여러저런. 어쨌든 사람의 삶에서 자기의 영혼의 짜증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건 공갈젖꼭지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도 이 공갈젖꼭지를 계속 차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어른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애들이 알아요. 아, 우리 아빠는 삶이 힘든 날이 오고 삶이 되게 짜증나는 날이 오니까 여전히 공갈젖꼭지를 물고 있구나. 아, 우리 아빠는 애구나. 아, 우리 사장님은 애구나. 우리 소장님은 애구나. 그러니까 이게 동심으로서의 애가 아니라 계속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고 짜증나면 공갈젖꼭지를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꾸 입에서 뭐가 생긴다고요? 염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입이? 태어나면 누구처럼 돼요? 교수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공갈젖꼭지를 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공갈젖꼭지를 떼는 데에 대해서 저항이 없지는 않다는 겁니다. 아이가 울고 짜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를 건너야 합니다. 이 시기 건너지 않으면 2살, 3살, 4살, 5살 되고 계속 삶에 짜증이 나고 힘들 때마다 공갈젖꼭지를 핸드백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물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조금 고통스럽다면, 사람은 고통스럽다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고통은 지나가야 할 고통이 저희에게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겪어야 할 고통이 있어요. 이거는 져야 할 십자가가 꼭 있습니다. 버려야 할 짐도 있지만 져야 할 짐도 꼭 있죠. 이걸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난 이 고통을 지나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회피해서 나이 40, 50, 60, 70, 80 먹고 겉의 행동은 삶의 직책은 어른인데 여전히 애인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 건지.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아이는 젖꼭지를 자기 스스로 내려놓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은 공갈젖꼭지를 떼야 할 필요도 있지만 사람이 성장하면 그게 조금 유치하고 우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을 위한 몸에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운동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여기 잘 온 거예요, 진짜.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교 몇 살이죠, 우리? 19살. 목소리 봐요. 19살이요. 아저씨는 몇 살이에요? 그렇게 어른스러워 보이진 않네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우린 몇 살입니까? 그리고 우린 과연 어른입니까? 어른이 아니라면 우리도 고통스럽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삶의 공갈젖꼭지를 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질서가 잡히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질서가 잡혀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집이든 회사든 국가든 그리고 저희도 어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 공갈젖꼭지 떼고 어른이 되어서 뒷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남자는 그만. 감사합니다.